회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인도에 오게 된 한국인 서준 씨. 서준 씨는 인도에서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어메이징 그 자체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낮은 시민의식을 보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당장 서준 씨 앞에 펼쳐진 광경도 그렇습니다. 한 인도 여성은 서준 씨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해도 진상인 행동인데 여자가 저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큰일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서준 씨는 몹시 그녀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준 씨의 머리에 반짝이는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피에르가 사업 때문에 많이 고민 중인데 서준 씨는 이 생각을 프랑스 친구 피에르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두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와 인도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피에르 라보아즈라고 합니다. 현재는 양국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이 팔리면 바로 정리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어차피 팔 거면서 왜 사업을 시작했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몹시 돕고 싶어 했습니다.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아버지가 무척 존경스러웠죠. 하지만 장남으로서 평생 가업에 몸 바쳐온 아버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막중하여 힘들 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인 저는 평범한 프랑스인들처럼 자유롭게 자랐으면 한다면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돈을 줄 테니 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안 사업 중 하나를 돕고 싶다며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 냈듯이 그렇다면 능력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5년의 기간과 37만 유로를 줄 테니 그 안에 반드시 원금을 회수할 만큼 벌어야 한다고 했죠. 잠재 고객의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상류층이 주 고객인 사치업은 할 수 없으며 검소한 사람들조차 이 정도면 충분히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감했습니다. 37만 유로는 한국 돈으로 치면 5억 2천 정도의 돈인데요. 차라리 프랑스에서 사업을 해보라면 원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었지만 인도는 1인당 GDP가 겨우 2,000달러를 넘기는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안 그래도 원금을 회수하기도 힘든 마당에 심지어 상류층은 잠재 고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니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조건을 바꿔주실 것 같지 않아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장 짐을 싸고 인도 뉴델리로 향했습니다. 무작정 인도에 왔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왔다 보니 막막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는커녕 하루하루가 걸쳐 쇼크 때문에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의 위생관념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더군요.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어 주문을 시키고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소스통에서 숟가락을 퍼 반죽에 바르는데 세상에 그 소스통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소스통은 뚜껑도 안 닫힌 채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지 먼지가 장난 아니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리를 하던 노점상은 신경도 안 쓰는 건 물론이고 제 주변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인도인들도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소스통에는 파리가 소스에 파묻혀 있기도 했습니다. 충격을 받아 값을 지불하고도 그 음식을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분위기가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하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다음날 배가 아파 끙끙 앓던 제가 병원에 가니 장염이란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외식도 잘하지 않았고 외식을 하더라도 무조건 외국인 의사가 있는 곳에서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인도에 오고 나서 5kg 정도가 그냥 빠지더군요. 인도인들의 놀랄만한 위생관념은 음식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힌두교 국가인데요. 힌두교에서는 소의 똥은 신성하게 여기지만 사람의 똥은 불결하게 여기곤 합니다. 집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에 반감이 크고 자연스럽게 배변도 집 멀리서 하는 관습이 현대에 남아있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소변 심지어는 대변까지도 처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번화가에서 용변을 보는 인도인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냄새도 냄새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용변을 보다 납치의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이나 해코지를 당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사귄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인도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 화장실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노상방뇨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나 여전히 인도에는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화장실을 짓는 것만 신경 쓸 뿐 시설을 유지하거나 하수를 관리하는 면이 부족했으며 화장실의 상태 또한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인도 북부 4개 주에서는 여전히 이 비율이 44%에 달한다고 해요. 저는 한국인 친구 서준에게도 인도에서의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 토로하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사업은커녕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한테는 꼭 사업을 성공시킬 거라고 큰소리 땅땅 치며 왔지만 사실 인도에 오기 전부터 자신이 없었거든요. 참고로 서준은 제가 인도에 와서 사귄 사람들 중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저의 이웃 주민입니다. 저와 그가 친해진 계기는 옆집으로 이사 온 그가 잘 부탁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를 오면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서준이 건네준 시루떡은 너무 맛있었고 어디서 이런 맛있는 떡을 구하냐고 물어보다 자연스럽게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서준은 오히려 인도의 그런 단점들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보고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지 않냐면서 이걸 역이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안 그래도 노상 방뇨하는 인도 여성을 보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저한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요. 저는 대체 그 아이디어가 뭐냐고 서준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아무리 인도라고 해도 요즘엔 이런 노상 방뇨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깨끗한 화장실을 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 고등교육을 받아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일수록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아 좋은 시설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 임대업, 요식업 사업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또한 뉴델리보다는 벵갈루루 같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벵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동네로 IT 산업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서준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저는 벵갈루루에서 저렴한 폐건물 하나를 구입해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신경 써서 공사해서 새롭게 단장한 건물은 8개월간의 공사를 끝내자 꽤 봐줄 만해졌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레스토랑을 열고 나머지 층은 모두 원룸형 아파트로 쓰였죠. 저는 본격적으로 임대업과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입주자와 손님들을 모으지 못했지만 아름아름 퍼져나가면서 청결하고 살기 좋은 곳, 시설 좋은 화장실이 있는 식당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원룸형 아파트와 레스토랑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비데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화장실을 꾸며놓는다고 해도 단순히 화장실만 좋았다면 다른 곳들과 큰 차별화를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특히 벵갈루루는 인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곳으로 대도시 기준으로도 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서준이 화장실에 꼭 설치하라고 알려준 비데는 인도의 다른 원룸형 아파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쓴다는 이런 기계식 비데는 생소했습니다. 유럽에도 비데가 있긴 하지만 주로 수동 비데를 쓰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비데가 변기에 붙어있는 형태로 변기에서 대소변을 본 뒤 바로 세척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비데를 써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왜 아직까지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서준은 이 비데가 인도인들의 생활 습관에도 잘 맞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인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리현상을 처리할 때 휴지를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과 물을 이용해 뒤처리를 하는 편이죠. 하지만 인도에서도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 손으로 뒤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휴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상류층이 아닌 이상 가난한 집안이 아니어도 휴지를 마음껏 쓰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데로 세정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쓰는 휴지의 양도 줄어드는 거죠. 이런 장점 때문에 저희 원룸형 아파트는 인터넷 리뷰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세입자가 인터넷 리뷰에 적어놓은 글을 보면 처음엔 원룸형 아파트 중
조금 비싼 편에 속해서 다른 집이 나오면 바로 방을 빼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비데가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무척 돈을 아끼는 편인데도 여기 쓰는 월세는 아깝지 않다고 말했죠. 아버지가 말한 검소한 사람들의 지갑도 열 수 있는 사업에 성공한 것이죠. 레스토랑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임대업도 항상 방이 남은 적이 없을 만큼 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5년이 될 때쯤 아슬아슬하게 원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저를 인정해 주었고 현재 저는 아버지와 형을 도와 집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후 회수한 원금의 30% 정도 되는 금액을 서준에게 주었습니다. 서준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내공이 컸다며 안 받으면 절교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적으로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서준이에게 자문을 구해야겠습니다.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멋지게 성공해낸 외국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